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제12기 캠퍼스 에코리더 리코입니다. 우선 인터뷰를 진행하기 앞서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나는 지금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 전공의 노베코 교수고요. 제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기후변화와 미래사회라는 교과목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생태학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수업 진행하고 있고, 환경부라든지 다른 지자체 연구과제들 하고 있는데, 주로 연구과제는 습지라든지 야생동물, 국립공원 또는 기후변화에 관련한 그런 연구 진행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폭염 현상은 시골 지역보다 도시 지역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섬 현상으로 인해 도시 폭염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열섬 현상으로 인해 폭염이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녹색 도시 계획 또는 녹색 성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녹색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수립하는 게 도시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녹색 도시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도시계획하고 녹색 도시계획하고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기존의 도시계획은 어찌 보면 사람이나 건물 또는 도로 이런 거 위주로 했다고 하면은, 녹색 도시계획은 환경 또는 공원 녹지, 하천 이런 부분을 아우르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 도시계획하고 환경계획하고 같이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국토환경통합계획이라는 건데, 그걸 통해서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천이나 공원 녹지, 이게 우리 인간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걸 통합하기 위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아마 녹색 도시계획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폭염이 일찍 찾아왔는데요. 이로 인해 온열질 환자가 이미 작년에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온열질 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쿨링 포그 외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온열질 환자 발생은 기본적으로는 날이 더워지고, 특히 이제 우리 이야기한 대로 폭염, 그리고 또 저녁 때 굉장히 더운 열대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더운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더위도 건강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몸이 허약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고, 또 집에 에어컨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좀 대책이 달라야 되고, 크게 보면 이제 구조적 대책하고 비구조적 대책으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조적 대책은 하드웨어와 같은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공간을 새로 조성한다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쿨링 포그라는 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고, 또는 지붕에 옥상 녹화나 쿨루프 통해 가지고 온도를 낮춘다든지, 달구벌대로에 보면 크린로드라고 해서 이제 물을 뿌려 가지고 지면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방식의 그런 구조적인 접근, 이게 있을 수 있고, 비구조적인 것으로 보면 아까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방송에서 아니면 어떤 팜플렛 통해서 더우면은 밖에 외출하지 말아라, 이 정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히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은 아니면 몸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런 더위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뭐 전화 연락을 한다든지 오늘은 이러이러하니까 외부 활동을 줄이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도우미 활동이나 이런 예보, 경보 이런 비구조적인 측면의 대책이 좀 필요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열대야는 낮에 폭염을 겪은 뒤 밤사이 기온이 25도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인데 수도권에서 전날 폭염을 동반하지 않은 열대야가 점점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폭염 없는 열대야의 주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이러한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보시나요?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대구를 우리 데프리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데프리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 우리 친구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유학생이 대구에 왔다가 아프리카보다 더 더워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던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밤 되면 그래도 시원해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그늘이 있고 시원한 공간이 있는데 대구라는 공간은 또 도시라는 우리나라의 도시라는 공간은 저녁 때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또 어딜 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고 그 문제가 발생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인공 폐열이라고 하는데 에어컨을 돌리면서 실외기에서 나오는 그런 폐열, 그 다음에 자동차 운행하면서 나오는 열기, 그 다음에 공장 이런 데서 산업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폐열들이 있는데 그 폐열들이 도시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단지 밤 되면은 태양도 없는데 왜 이렇게 더울까? 그런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더구나 저녁 되면 되게 이제 상고풍이라고 해서 산에서부터 바람이 되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이 이렇게 내려올 때 그 바람을 도시를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바람길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건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밤이 돼도 태양이 없는데도 덥고 그건 앞서 이야기했던 인공 폐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산에서 내려오는 공기가 차단되면서 저녁 때도 여전히 더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시에 녹지 공간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바람길이 잘 이렇게 도시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청에서 현재 11.51제곱미터인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을 2027년까지 15제곱미터로 늘린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전국 17개의 도시의 도시 외곽 산림의 맑고 찬 공기를 도심과 순환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끝낸다고 해요. 이러한 도시숲은 폭염을 식혀주는 천년 에어컨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도시숲의 역할과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영향,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 도시에 워낙 그 인공 폐열이 많고 바람길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도시숲을 조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도시숲이 단지 그런 폭염이라든지 도시 열섬을 완화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수목이 있으면 그 수목의 잎이 미세먼지들을 이렇게 흡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에 사람이 많이 살면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막 코로나가 발생한다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이 정말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하면 어떤 공간이 있을 때, 도시라는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을 빈틈없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 공간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학교에 이제 이런 책꽂이라든지 이런 걸 배치할 때 한두 개는 꼭 비워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책꽂이에 있을 때 책을 다 채우는 것보다는 좀 빈 공간을 둬서 그게 마음의 여유도 있고 급할 때 그 공간을 활용할 여건이 되는데 우리 도시 공간에서 도시숲은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많은 그 도시민들이 숲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산책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공간이 없으면 사람들이 느끼는 그 도시의 이 좀 각박함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시 숲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8년 전의 평가보고서와 비교해 지구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가뭄, 홍수 등 극한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늘어났고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폭염이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교수님은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런 이야기, 사실 과학자들은 또 이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공부하는 연구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내용이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습지나 산림이나 이런 생태계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 하는 것들을 따져주는데 제가 접한 많은 연구 논문이나 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보면 지금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 지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었던 그런 기능을 했었던 것들이 오히려 지구 시스템을 좀 더 악화시키는 그런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 앞서 이제 습지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 시베리아 이쪽에 보면은 툰드라 지역이 있는데 툰드라 지역이 지구 기온이 높아지면서 계속 거기가 헤빙이 되거든요. 그러면 헤빙이 되면 그 밑에 그동안 이제 얼려 있어가지고 배출되지 않았던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그게 기온이 높아지면서 그게 해빙되면서 그 안에 축적돼 있던 메탄이 대기 중으로 막 나오거든요. 그게 더 이제 기후 변화를 더 심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툰드라 지역에 이 메탄가스 배출은 더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IPCC 6차 보고서에서 지금 계속 지구 평균 기온에 대한 우려도 예전에 비해서 더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폭염 이런 또 열대야 이런 현상도 더 심화될 것으로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6차 평가 보고서에 보면 대책들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그 대책을 좀 보시면 사실 아주 어려운 대책이 아니라 작은 거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를 너무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되고 좀 더 그 예를 들어서 세대나 또는 지역 뭐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간의 이런 그 이해에 대한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그게 어찌 보면 또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전체 공동선을 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교수님께서 도시 폭염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리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실천 방안이요. 아, 저는 작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요즘 뭐 우리가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자원을 절약해야 된다,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어플 중에 보면은 제가 이제 핸드폰을 제가 매번 가지고 다니니까 핸드폰 어플 중에 보면 뭐 특정 어플을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대구 올레라고 하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하루에 얼마를 걸었냐를 이렇게 하면 그걸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였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점점 이렇게 도보로 걷는 것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좀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어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하고 가능하면 요즘 배달 음식 굉장히 많이 시켜 먹고 그것 때문에 플라스틱 많이 배출되는데 저는 가능하면 가족들하고 가까운 그 근방에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음식 먹고 이러는 것들 이런 실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것들 이런 거 그런 거 있습니다. 공통 질문으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에코리더에게 교수님이 바라시는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같은 에코리더요. 에코리더가 지금 1년 정도 하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에코리더 활동을 아마 끝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많은 부분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친구들 간에도 이렇게 접하고 그럴 텐데 그때 한두 가지라도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갖는 게 좋고 특히 그레타 툰베리가 느꼈던 것처럼 내가 느낀 것을 그냥 느낀 것으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제 작은 불편 내지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 에코리더 학생들이 한두 개라도 좀 느끼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